TNT 3팀 2주차 스터디에서 레귤러리제이션, 리치 라쏘 엘라스틱 내 발표를 맡은 정선호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인트로에서는 레귤러리제이션이 필요한 이유와 아주 간단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리제이션에서는 그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고 뒤에는 이제 레귤러리제이션의 종류인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을 차례대로 소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귤러리제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이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좋은 모델이란 현재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미래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expected MSE가 나오는데 여기서 irreducible error는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놔두고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작을수록 MSE가 작아지게 되는데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게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 첫 번째 관역 그림에서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모두 좋죠. 관역 중앙에 잘 맞아 있고 흩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그림에서는 중앙에는 꽤 잘 들어맞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바이어스 측면에서는 좋지만 너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베리언스, 즉 분산의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중앙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이어스 관점에서는 안 좋지만 흩어져 있지 않고 잘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베리언스, 즉 분산 관점에서는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딱 봐도 베리언스와 바이어스 모두에서 안 좋죠? 그래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둘 다 낮추면 좋지만 둘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이어스가 커지더라도 베리언스 감소 폭이 더 크면 expected MSE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측 성능이 증가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을까? 좋은 모델이 뭔지 알아봤는데 이 셋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을지를 보면 그래프로 보기에는 또 다시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모델은 모델이 간단하지만 바이어스가 굉장히 커서 트레이닝과 헬스 데이터 모두에서 에러가 크고 세 번째 모델은 모델이 복잡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바이어스는 0이지만 베리언스가 매우 커져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모델의 절충 아닌 두 번째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 레귤러리제이션은 세 번째 복잡한 모델에서 두 번째 이 최적화 모델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레귤러리제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이 식에서 이 부분은 이제 MSE를 최소화해 주는 건데 이 뒷부분에 각각 5천이 곱해진 베타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y값과 모델로부터 y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 즉 MSE를 최소로 하는 베타를 구하려고 했는데 베타들의 5천이 곱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MSE를 최소로 만드는 베타 값이 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베타 앞에 5천이라는 큰 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베타 값들이 0이 되어야 MSE가 최소가 될 것입니다. 베타 3와 베타 4에 5천에 제약을 줌으로써 레귤러리제이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파라미터에 페널티를 줌으로써 모델링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정규화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베타 3와 베타 4가 0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베타 개수가 제거돼서
4차식으로 오버피팅 되었던 모델을 2차식으로 레귤러리제이션 했습니다. 네. 여기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 새로운 기호인 람다가 등장을 했죠. 이 식을 보시면 앞에 식에 잠깐 갔다 오면 기억을 하시고 네. 그 람다 부분만 빼면 앞에 식과 다를 게 없습니다. 람다를 500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앞은 MSE를 최소화시키는 베타만을 찾는 부분이고 트레이닝 데이터의 에러만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베타에 제약을 줌으로써 미래 데이터에 대한 어큐러시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람다의 역할은 람다는 사용자가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저희는 지금 레귤러리제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레귤러리제이션 파라미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식 1과 2가 상충될 때 이를 어떻게 조절할지 결정을 하는 조절 파라미터입니다. 즉 상수이므로 변하는 값이 아닙니다. 람다의 크기 조절에 따라서 모델의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 람다에 대한 크기 조절은 그 뒤에 진짜 실제로 정교화 모델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리제이션을 정리를 해보면 정교화는 회귀 개수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이어스를 조금 허용하고 베리언스를 줄이는 것이다. 다 아시겠지만 오버피팅이란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적합되어서 베리언스가 너무 높은 상태라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모델의 성능이 떨어져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베리언스를 줄여줘야겠죠? 여기서 너무 높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던 최소 제곱법은 베타가 어떤 값을 가져도 상관없으니 MSE만 최소로 만들면 되는 바이어스 관점에서 최적인 기법인데 여기 정교화된 방법들은 MSE도 고려를 하지만 베타 값에 일정 제약을 둠으로써 베리언스도 잡는 방법입니다. 바이어스가 조금 증가하지만 베리언스도 동시에 잡겠다. 그 다음에 이제 리치 레그레션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부터는 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놈이 어떤 거냐? 벡터 공간에서 벡터의 크기 또는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p는 차수를 의미하며 p가 1일 때는 L1 놈으로 그 값에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는 방식이고 p가 2일 때는 L2 놈으로 값에 제곱을 하여 더하고 루트를 씌워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맨하탄 디스턴스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써놨는데 그 식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실 겁니다. 뒤에 또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치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두 식은 완전히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의 식은 t로 제약을 주어서 여기 네 베타 제곱의 합을 t보다 작게 하자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식 자체에서 보여준 것이고 밑에 있는 식은 저희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람다로 제약을 준 것입니다. 람다의 크기에 따라서 베타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람다로 제약을 줬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t와 람다의 역할은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정규와 전 가중치 계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MSE가 최소이지만 제약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이 원이죠. 이 제약 조건에 맞으려면 이게 점점 커져서 만나야 하는데 지금 이 맨 처음 상태는 제약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MSE 에러를 더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바이어스를 회생하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죠.
베리어스가 줄어든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MSE를 키웠고 제약 조건을 맞으면서 MSE가 가장 작은 지점인 여기 리치 모형 가중치 개수에 해당하는 베타1, 베타2 값을 정답으로 가지는 것이 리치 모형의 핵심입니다. 처음보다 베타 값이 많이 작아지는데 이것을 슈링키지라고 하고 레귤러리제이션을 슈링키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은 리소 리그레션을 알아볼 텐데요. 저 위에 리소를 풀어쓴 이름이 있죠. 여기서 이제 앞서 직전에 말씀드렸던 슈링키즈도 나오는데 셀렉션도 나옵니다. 슈링키즈는 리치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지만 셀렉션은 라쏘에서만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역할입니다. 앞에서 리치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 식과 이 식의 의미는 같고 위에 있는 식은 이 베타 값의 절대값의 합이 t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제약을 두는 것이고 밑에 식은 람다로 제약을 두어서 베타의 제약을 두는 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또 보시면 절대값의 합이 t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제약이기 때문에 마름 목골에 제약 조건 그래프가 나타나 있고 이 특성 때문에 셀렉션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처음 정규와 전 가중치 개수 지점에서 바이어스를 포기하면서 MSE를 키워나가면서 제약 조건에 맞는 지점을 찾아가는데요. 점점 키워나가다가 이제 제약 조건과 만나는 이 지점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약 조건 그래프의 특징 때문에 그 MSE가 최소화되면서 제약 조건과 맞는 지점이 꼭지점에서 나타났는데 이 점에서 여기 나온 것과 같이 베타1의 값은 0이 됩니다. 베타2의 값은 있지만 베타1이 0이라는 것은 해당 변수의 개수, 베타는 개수죠. 개수가 0이라는 것이니까 그 변수가 y를 예측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변수는 중요하지 않은 변수이고 그 외에 0이 아닌 변수는 중요한 변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0으로 보내버리면서 중요한 변수를 골라내는 것이 라쏘의 셀렉션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람다의 크기 결정이 나오는데요. 람다가 매우 저희 앞에 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식에서 람다의 크기에 따라 베타 크기가 달라지는데 람다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냐? 람다가 너무 큰 경우에는 적은 변수, 간단한 모델, 쉬운 해석, 높은 학습 오차,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매우 크고 언더피팅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면 매우 작은 경우에는 거의 0에 수렴하는 경우에는 많은 변수와 복잡한 모델 그리고 그에 따른 어려운 해석 하지만 낮은 학습 오차, 바이어스가 매우 낮겠죠. 그에 따라 트레이닝 어큐러시는 매우 증가하게 되고 하지만 오버피팅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극단적인 경우에는 좋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더피팅이나 오버피팅이 나오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이의 절충안을 찾아서 람다 값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라쏘의 특징인 셀렉션에 대해서 더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보기 쉽게 살펴보자면 이게 어떤 병을 검출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 파란 선들이 다 변수이고 이렇게 튜닝 파라미터가
람다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베타 값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L2 리그레션을 먼저 보면 이 경우 베타 값을 제한하는 파라미터 t 값이라고도 할 수 있고 람다 값이라도 할 수 있죠. 어쨌든 t 값이라고 하면 t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베타 값들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긴 하지만 0과 만나지는 않고 계속 0에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따라서 슈링키지 역할은 있지만 변수를 셀렉션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수가 이 여러 개의 변수가 다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왼쪽에 L1 리그레션을 보면 t 값에 따라서 예측에 중요하지 않은 변수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이 t 값이 작아짐에 따라 예측에 중요하지 않은 변수는 결국 더 빠르게 0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t가 아직 이렇게 큰데도 0이 됐으니까 매우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0에 도달한 변수들 차례대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이겠죠. 이렇게 이 지점, 빨간 선을 지점으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변수들만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 지점에서 보면 얘네. 네, 이 세 변수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라쏘의 셀렉션 역할입니다. 리치와 라쏘의 차이를 살펴볼 텐데 리치는 L2 놈 방식을 사용해서 제약식의 베타의 제곱의 합을 t보다 작게 하는 방식이고 라쏘는 절대값의 합을 t보다 작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리치는 t값에 의해서 베타값이 작아질 때 아무리 작아져도 0에 가까워지기만 하여서 변수가 사라지지 않아 변수 선택이 불가능하고 라쏘는 베타값이 작아지다가 0이 되면 해당 변수는 없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0이 아닌 변수가 선택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리치는 미분으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구할 수 있지만 라쏘는 정확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아서 수치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리치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 라쏘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측 성능이 떨어지며 이는 라쏘의 한계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리치는 크기가 큰 변수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라쏘의 문제점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엘라스틱넷이라는 건데 엘라스틱넷은 리치와 라쏘를 합친 것으로 상관관계가 큰 변수를 동시에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이 있는데 밑에 식에서 이 베타 i와 베타 j의 차이는 이 오른쪽 우측의 식 이하인데 이 식의 로우는 xi와 xj의 상관계수를 나타냅니다. 밑에 보시면 양의 상관관계가 완벽하게 1인 경우에는 이게 1 빼기 1을 하니까 0이 되겠죠? 0이 되고 두 개수가 같게 됨을 의미합니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 같은 값으로 추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변수가 있고 그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은 같은 패턴으로 추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룹핑 이펙트를 의미합니다. 또한 아래 식에서 그 람다 2의 값을 크게 했을 때
이 분모가 커지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이 우측 식의 값이 작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그룹핑 이펙트가 살아나겠죠? 매우 커지면 람다의 값이 매우 커지면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넷의 제약 조건 그래프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라쏘와 리치를 합친 어,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약 조건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원도 아니고 마른 목골도 아닌 가운데 노란색 그 사이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래프 옆에 있는 식을 보시면 알파가 새로 나왔는데 이 알파는 리치와 라쏘 둘 사이의 관계를 지정하는 역할입니다. L1 그러니까 라쏘의 비율로서 알파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L1의 성향이 강해지고 알파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L2 놈 그러니까 리치의 효과가 강해집니다. 네, 이렇게 레귤러리제이션과 그 종류에 대한 이론은 살펴보았고 다음은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직접 그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